혹시 말을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공자의 논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대화에서 실패하는지 그 두 가지 실수를 딱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공자가 내놓은 기가 막힌 해법, 지연경청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이걸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고 마지막엔 이 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대화할 때 꼭 저지르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침묵 때문에 사람을 잃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섣부른 말 때문에 신뢰를 잃는 거죠. 대체 뭘까요? 논어에 나오는 원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과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과 말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어떠세요?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깊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두 가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실인, 말 그대로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기회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가 실언, 말을 잃는다는 건데 이건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셈이죠. 정말 동전의 양면 같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함정을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내 말의 무게도 잃지 않으려면요. 다행히 공자가 아주 명쾌한 네 글자리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언경청입니다. 지언경청. 글자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 네 글자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지입니다. 알지. 이건 그냥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대화의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 지금이 말할 때인지, 상대방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 상황의 맥락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원, 말씀 언. 이건 말 그대로 말하기를 뜻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단어를 골라서 또 어떤 목소리로 전달할 것인가? 말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걸 담는 그릇까지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 공경할 경. 이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소통의 바탕이 되는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글자, 청. 들을 청입니다. 어떠세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인데 마지막이 듣기로 끝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공자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소통은요, 말하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 최 대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최 대리는 평소에 나름 소통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그만 팀원들이 내는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인 거죠. 내 말이 맞으니까 다들 따라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신뢰에 금이 갔고 결국 프로젝트도 삐걱거렸죠. 최 대리에게 남은 건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던 최 대리의 머릿속에 바로 공자의 말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아, 내가 바로 실언을 했구나. 팀원들은 들을 준비를 안 되어 있었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쏟아부었으니 그 대가가 정말 컸던 거죠. 그때부터 최 대리는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경청, 존중하며 듣는 자세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깨졌던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고 팀의 성과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최 대리의 이야기가 현실적인 교훈을 줬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우리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진정한 무게란 과연 무엇인지 논어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용감한데 좀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이었죠.
어느 날 공자가 자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솔직함 아주 좋다. 하지만 거기에 듣는 자세와 배려를 더하면 네 말에 더 깊은 울림이 생길 거다 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자로가 시장에 갔는데 어떤 상인이 막 물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로는 에이, 저거 다 허풍이구만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더 현명한 제자 안회가 자로를 붙잡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잊었나? 일단 드러나 보세.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 비결은요. 손님들의 필요를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읽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자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하구나.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죠. 말의 진짜 무게는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 자로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통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말로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읽고 있는가? 침묵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 혹은 섣부른 말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진 않은가? 오늘 배운 지원경청을 실천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말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 둘째,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됐는지 살피기. 셋째, 내용만큼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관계를 쌓기 위해 존중하며 듣기. 이게 전부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자신의 말도 잃지 않습니다. 소중한 관계와 내 말의 가치를 모두 지켜내는 거죠. 이 설명이 끝난 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신의 대화에서 당신의 말은 과연 어떤 무게를 갖게 될까요?